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아주 또 우리하고 중요하게 엮여 있는 것들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이 대만 해협에 출현하는 중국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최신형 F-16 전투기를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공군이 지난 15일부터 대만 해협 일대에 나타나는 중국 항공기에 대한 비상 출격 및 차단 임무에 최신의 F-16V 전투기를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황구시보가 인터넷판인 황구망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15일 실시된 스크램블 작전에서 중남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배치된 F-16V 전투기를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했으며 여기에는 미국제 최신의 공대공 무장이 탑재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임무에 투입된 F-16V에는 대만이 갓 도입한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7 암람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됐었다고 황구망은 전했습니다. 황구망은 미국이 대만의 F-16V 신조기 판매와 142대에 이르는 개량 사업을 승인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 전투기들이 AGM-154 제이소우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은 물론 AGM-88C 함 대레이더 미사일 등 최신 무장을 운용할 수 있어서 중국에게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보유 중인 142대의 F-16을 최신 사양인 F-16V로 개조하고 이와 별개로 66대의 F-16 블락 70 버전을 추가로 구매했으며 이 전투기들의 도입 및 성능 개량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야, 대만 참 멋집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에게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 대만에서 독립을 주창하는 정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재작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제 홍콩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그 일국양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안 되지 않느냐 저 봐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독립파인 차이잉원 총통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지금 무기를 많이 수출을 하는 승인을 했었죠. 그리고 대만의 오래된 80년대 후반에 도입한 이 F-16AB형 전투기를 지금 미국에서 142대를 최신형 사양인 V형 사양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개조 개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66대의 최신형 또 블락 70 사양을 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제 200여 대가 넘는 완전 최신형 F-16 전투기를 대만이 도입을 한 거니까 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V형 같은 경우는 탐지거리, 레이더 탐지거리가 200km가 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최신형 공대공 무장을 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이 최신형 공대공 무장이 뭐냐? 바로 암람 C7형이에요. 사정거리가 120km. 그리고 사이드와이드 9X 헬멧 연동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 딱 쳐다보고 눌러버리면 그냥 그쪽으로 30km짜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 날아가 버리는 이 9X. 아, 이것도 우리 이제 F-15K 도입하면서 우리도 도입한 미사일인데 이런 거 지금 대만이 지금 갖춰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꼬리를 잡아야 겨우 쏠 수 있고 또는 한 30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쏠 수 있고 이 정도 되는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꼬리 잡을 필요도 없고 각도 안에 30도 각도 안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쏴버리면 되는 이런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만 들어오면 쏴버리면 되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 도입했고 레이더 성능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 대만이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기 경보기 지휘 받아가지고 그냥 암람 미사일 쏴버리면 되니까 야, 대만을 격파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 해협 이제 건너기 힘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대단히 불쾌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만 공군이 최신 무장을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을 불쾌해하면서 지금 황구시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 F-16 최신형에는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이게 이제 제이소우라는 건데 이게
그 고고도에서 쐈을 경우에는 한 120km를 날아서 정확하게 GPS 유도를 봐서 딱 타격을 하고, 저고도에서 쐈을 경우에 한 30km. 이 대단한 거죠. 이런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파만 쫓아가서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미사일. 그러니까 뭐 중국의 군함 이런 것들이 레이더 켜고 오면 그거 때려버릴 수도 있고, 또 지상에 있는 중국 지상에 있는 항공 관제 레이더, 또 대공 탐색 레이더 이런 것들 때려버릴 수 있고, 이런 함 미사일 이런 뭐 다목적으로 운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야,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껄끄럽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뭐 J-20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F-16V형 이거를 200여 대 이상 가지게 되는 이 대만 공군에 대해서 필승을 자신할 수 있을까? 저는 필승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KF-X를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샀던 그 피스 브릿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공군도 이 F-16 CD형, 초창기 CD형을 우리도 지금 한 36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도 대만처럼 거의 V형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계속 개량을 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될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충주에 있는 제19 전투비행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단거리 격투전용으로 쓸 게 아니라 대만처럼 딱 개량을 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F-16들 우리도 2개 비행대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만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싱가포르가 F-35B를 도입하고 항모 보유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우방국들의 포위망 구축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신랑망 칼럼을 통해서 최근 발표된 싱가포르의 F-35B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신랑망은 16일 게재된 칼럼에서 군용 공군기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F-35를 사려고 하나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F-35B 전투기 구매를 비난했습니다. 칼럼은 동양의 이스라엘로 알려진 이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군비 증강, 특히 선제 타격 공군 전력 증강을 중시해왔다 라면서 최근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세계에 있던 공군기지를 한 개로 오는 2030년까지 통합하는 이 싱가포르가 100대에 이르는 기존 전투기도 모자라서 F-35를 또 구매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또 싱가포르의 F-35B 도입은 서쪽의 인도양과 동쪽의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요충지에서 미군의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주변 지역에서의 F-35의 확산은 스텔스기 위협을 더 확산시키면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12대의 F-35B 전투기 도입을 승인받았으며 이 전투기들을 탑재하기 위한 4세대 다목적 항모를 2030년까지 4척 전력화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고민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야, 싱가포르 F-35B 12대 도입 이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 도입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 F-35를 한 6대씩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4척을 건조한다 라는 것을 제가 신인균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이제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신랑망을 통해서 막 비난하는 칼럼을 적었어요. 아니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공군기지 3개 있다가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그 공군기지도 2개 없애고 창의기지만 놔두고 하는 주제에 무슨 니들이 또 전투기를 또 사냐.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100대인데 그거 다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임차해서 거기다가 전투기 갖다 놓고 거기서 훈련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군기지. 야, 이랬었군요. 제가 이제 조사할 때는 싱가포르의 공군기지가 3개였습니다. 근데 2개는 좀 작았어요. 하나는 이제 육군 항공기지로 거의 전용해 쓰고 하나는 좀 작은 기지였는데 거의 창의기지에 창의기지는 또 국제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썼는데 이 2개를 지금 이제 매각해서 아마 아파트나 이런 거 짓나 봅니다. 그런데 왜 또 전투기를 또 사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공군기지가 없으니까 항공모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의 완전 끝단이고 남중국해의 가장자리 한 개 모서리에 딱 있는 말라카 해협의 끝단에 바로 싱가포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항공모함 4척에 F-35B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6대씩이나 실어가지고 작전을 하면 이게 그냥 남중국해 제해권 완전히 그냥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신인균 국방TV를 통해서 다영역 임무부대라고 해서 미국이 다영역 임무부대를 중국 주변에 쫙쫙쫙쫙 깐다. 그리고 이 남중국해 최남단에는 또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가 항공모함을 가진다. 거기 F-35B를 얻는다. 야, 중국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분이 나빠서 중국이 완전 비난하고 나섰는데 싱가포르도 다 생각이 있겠죠. 자기네들도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국익에 훨씬 좋다라는 것을 그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성장하는 데까지 몸으로 느낀 체험이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 싱가포르에 저 많은 자본이 투자가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동양, 즉 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왜 자존심 굽혀가면서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가라는 것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존심 중요하죠. 그렇지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아무튼 좀 밉상인 중국을 상대해서 이렇게 항공모함 내쳐 거기다가 F-35B 해가지고 하니까 중국이 지금 겁이 덜컥 나는지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첫 번째 소식도 대만이 F-16V형 최신 V형에다가 물론 개조한 것이지만 거기다가 최신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딱 장착하고 중국 항공기 요격하는 이런 기사하고 같이 딱 이어주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 써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줄 잘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5월부터 크림반도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차세대 강습 상륙함 2척의 건조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오는 5월 초부터 크림 자치공화국 내의 잘리프 조선소에서 차세대 강습 상륙함 2척의 건조 공사를 시작한다고 타스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잘리프 조선소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최초의 헬기 강습 상륙함 건조 계약은 오는 2월에 있을 것이며 5월 초의 승전 기념일에 맞춰서 용골 거치식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프랑스의 미스트랄급 헬기 항모 2척을 구매해서 블라디보스톡과 세바스토폴로 명명하고 승조원 파견 훈련까지 마쳤으나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서 프랑스가 함정 인도를 거부하면서 상륙함 확보가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상륙함 독자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건조되는 상륙함은 프랑스의 미스트랄 상륙함을 본따서 개발한 전장 220m, 배수량 25,000톤급으로 최대 900명의 병력과 20대의 헬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 상륙함 2척의 건조를 완료하고 흑해함대와 태평양 함대에 각각 배치할 예정입니다. 참 러시아 이렇게 상륙함을 갖고 싶어 하군요. 왜냐? 러시아는 전 세계에 베네수엘라 또 시리아 이런 나라에 계속 지상군을 파견하고 싶어 하죠. 미국하고 혹시 분쟁이 생기기 직전에 자신들이 지상군을 보내서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삥도 뜯어야 되고 이제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 2척을 이제 완전히 구매해가지고 인도받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필 크림반도 침공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프랑스가 뜨거라 하고는 이제 발을 빼버렸죠.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긴급히 이집트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나세르급 이래가지고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익 전투기 항공모함이 아니고 카모프 52 헬기 그리고 아파치 헬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헬기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결국 그 미스트랄 잠시 이렇게 좀 간 좀 봤던 그 경험을 살려서 결국 독자적으로 강습 상륙함 2척을 건조를 하는데 조금 생긴 모습을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생겼어요. 왜냐 앞이 너무 유선형이네요.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저 앞이 조금 이 미스트랄처럼 또는 우리 독담처럼 조금 더 일직선으로 빠져나와야 갑판 운용 능력이 더 좋을 텐데 이 상태는 갑판이 되게 편갑판이 대단히 작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길이는 220m 그리고 만재 배수량은 25,000톤인데 이 모습을 봐서 길이가 220m로 우리 독도함보다 조금 더 길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 독도함보다 운용 능력이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독도함보다 더 많은 900명의 상륙
병을 태울 수 있다. 우리 독담은 700명인데. 자, 그렇게 해서 두 척을 만드는데 첫 번째 미스트랄급을 할 때는 첫 번째 함이 블라디보스톡 함이었어요. 두 번째 함이 세바스토폴 함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블라디보스톡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첫 번째 함이 세바스토폴 함, 두 번째 함이 블라디보스톡 함이에요. 그래서 그때와 이름은 똑같이 가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랄 할 때는 블라디보스톡급, 지금은 이제 이 신형 함정은 세바스토폴급 해서 첫 번째 함정은 아마도 세바스토폴에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세바스토폴이 어디냐? 바로 흑해 함대의 사령부죠. 그래서 하나는 흑해 함대, 하나는 태평양 함대, 즉 블라디보스톡에 배치를 해서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위상을 지키려고 하고, 이 하나는 흑해 함대에 배치해서 시리아와 중동에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러시아는 혹자는 그렇게 하죠. 러시아는 이 땅의 면적이 넓은 것이 경쟁력이다. 그런데 또 땅의 면적이 너무 넓은 것이 또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다. 왜냐? 이렇게 상륙함 두 척을 만들어서 하나는 흑해 함대, 하나는 태평양 함대 배치를 했는데 이게 지구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척이 서로 대항할 때까지 얼굴이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마주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척 만들면 독담 만들고 마라도함 만들고 맨날 같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정부에 같이 투입하죠. 여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자가 이야기하는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그게 발전의 제요소다라는 하는 말도 참 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카모프 52 헬기가 지금 여기도 돼 있네요. 그리고 카모프 28, 카모프 32 같은 헬기도 기동 헬기도 저기 있고, 주로 카모프 헬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헬기 항모로 쓰는가 봅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미스트랄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상륙함 두 척 해서 블라디보스톡에도 한 척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껄끄럽게 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